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는 잘 못 올리지만 블로그는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블로그에서 유튜브 영상 뭐 찍을까요? 했더니 1인 기업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찍어달라고 하셔서 그 영상 찍으려고요. 핵심만 콕콕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나의 능력과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목록을 쭉 적어보세요. 제가 저의 능력과 기술들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지금 와서야 저의 능력이 된 거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정말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쓸 능력이나 기술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적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정말 능력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사업 아이디어 생각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는 건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혹은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이거는 정말 바꾸고 싶은 문제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캐스트 영어 같은 경우에는 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거고요. 제가 당시에 영어 스피킹을 많이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캐나다, 미국 선생님들과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그 좋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성질인 것 같아요. 사업가 혹은 사업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거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시를 들자면 제가 아는 동생들이 지금 유튜버디라는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유튜브를 잘 운영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 많다,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컨설팅이 유튜버들의 고민을 모두 완벽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 고민을 덜어주고 완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완화시키고 조금 해소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의 능력을 이게 다 써보셨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써봤을 때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지 안에서 베스트는 무엇일까? 시장에서 잘 팔리고 호응이 좋고 사람들의 수요를 딱 맞춰주는 건 뭘까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서 딱 한 개를 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서비스로 만들어요. 바로 당장.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부터 나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능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나중에 다시 해야지, 이런 것보다 어차피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거라면 그냥 지금 바로 시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내가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시작을 해야만 배움이 시작되지, 내가 시작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다고 내가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직 아니다 하면 뭐 기다릴 수 있지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서비스가 나의 평생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험이거든요. 좀 가볍게 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막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서 난 이거에 평생을 바칠 거야, 막 나는 정말 이 사업 아이디어가 잘 될 거라고 믿어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판매를 해보고 하기 전까지 그거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작게 시도해보자라는 거는 그런 실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서비스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이름을 정하는 것도 너무 많은 고민과 시간을 들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아서 문제이긴 했지만 저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게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캐스 영어가 이름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작한 거여서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름을 너무 많이 고민하느라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고민하느라고 아예 시작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작을 너무 느리게 했다면 또 단점이 있었겠죠? 많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딱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알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다가 이름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정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그 서비스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블로그 컨설팅을 해준다고 했을 때 나는 뭐 1시간을 제공을 해줄 것이고 컨설팅을, 그 다음에 1시간에는 뭐 3만 원을 받을 것이다, 뭐 5만 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걸 정해야겠죠. 근데 저는 가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면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시작 단계니까. 아니면 정가를 어느 정도 조금 더 높이 잡아놓고 뭐 가격을 할인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막 정가를 엄청 높이 잡으면서 막 할인을 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왜냐면 처음에 너무 낮게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가격을 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말 경험했던 것이라서 어느 정도 여지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품을 왜 내가 만든 것이고 왜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해야 하고 이 상품의 장점은 뭐고 이게 다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 유튜브 컨설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라든가 구체적이고 진실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같이 해야 될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을 모아보세요. 뭐 주변 지인들한테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체험단을 모집을 하든지 해서 처음에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정말 솔직한 그 후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내 서비스를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상세 페이지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잘 쓰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죠. 후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잘 구매하지 않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이용해보니까 좋다라는 후기가 아주 강력하게 효과를 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후기가 많아야지 구매를 할 때가 많으니까 조금 더 구매율을 높이고 싶다면 꼭 처음에 후기를 받으셔서 체험을 이제 하게끔 하시고 후기를 받으셔서 그거를 같이 이제 상세 페이지에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 상세 페이지는 어디에다가 올릴까요? 저는 캐스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뭐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저는 조금 덜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좀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또 준비하고 시작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거는 조금 많이 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블로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뭐 사업자 등록하면 되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고객을 받아서 뭘 하면 될까요? 6번째, 고객을 받고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고객이 만족하게끔 확실히 하면 됩니다. 고객이 만족을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직접 물어봐야겠죠. 아주 중요해요. 그냥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잘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떠셨는지 꼭 반드시 물어봐야 하고 계속 피드백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점점 발전될 것이고요.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또 계속 후기가 쌓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제 고객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1인 기업이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더 많은 고객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죠. 제가 예전에 작은 창업 학교 이래가지고 몇 주 동안
6주, 7주 이렇게 같이 사업을 시도해보는 요 과정을 시도해보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한 번이라도 빨리 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요.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야 되죠. 고객이 오고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 과정이 몇 번 계속 돌아오다 보면은 이제 알게 돼요. 아, 이 사업이 뭔가 잘 안 된다거나 고객을 잘 모집하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속 해도 좋겠다.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시도해 보는 게 가장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혹시 이렇게 1인 기업을 시작하거나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신지도 궁금하고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